문화를 배우면 역사는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우리 동네 둘레길, 이번에는 북한산 국립공원편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산은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등산객이 다녀가는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기도 하고요. 1년에 북한산을 다녀가시는 분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혹 100만 명쯤 되지 않을까요? 100만인. 백운대, 만경대, 인수봉, 백만인. 이 백만인 봉우리 세 개를 합쳐서 삼각산이라고 옛날에는 부르기도 했습니다. 1392년 이성계가 조선을 태동시킬 때 정도전도 이 삼각산 세 개의 봉우리, 백운대, 만경대, 인수봉 이 세 개의 봉우리를 따서 삼봉이라는 호를 지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등산을 하며 그냥 지나치셨던 곳곳에 많은 문화재들이 있습니다. 그 문화재들을 보며 어떤 역사가 관련되어 있는지 저와 함께 배워보도록 하시죠. 지금 대서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떠나보실까요? 탐방센터에서 등산을 위해 올라오면 첫 번째 만나는 곳이 대서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대서문. 북한산에는 총 16개의 문이 있습니다. 동서, 남북, 가운데 중문, 대성문 이렇게 해서 6개의 큰 문이 있고요. 8개의 앞문. 앞문이란 말을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혹시 적군이 왔을 때 밖에서는 잘 보이지 않고 안쪽에서는 문을 만들어 놓고 밖으로 몰래 빠져나갈 수 있는 문, 이런 형태로 만들어 놓은 걸 앞문이라고 하는데요. 앞문이 8개가 있었고요. 그리고 계곡을 따라 내려가는 수로가 있겠죠. 수로에 세워놓던 문 2개가 있습니다. 수문 2개. 그래서 총 16개의 문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낮은 곳, 첫 번째에 있는 것이 대서문입니다. 지금 대서문의 한자를 보시면은요, 굵지 않고 이제 가늘게 편액에다가 붓글씨를 써 놓았는데, 저 붓글씨가 지금 다큐멘터리 영화 1차 대전이 끝나고 1945년도에 5월에 독일이 패망을 하고요. 8월에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핵폭탄이 터지면서 일본이 패망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해방을 맞이하죠. 45년도에. 48년도에 건국을 한단 말이에요. 이승만이 정읍발언을 하며 단독 정부를 세우고 건국을 하는데, 그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장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쓰신 글입니다. 저 글 편액의 우측 상단 가운데는 이제 마치 페인트로 칠해 놓은 것처럼 칠해져 있는 곳이 보이죠. 우측 상단에 보면 자그만하게 한자로 천지위사라고 적혀 있어요. 천지위사는 하늘과 땅을 스승으로 삼는다라는 뜻인데요. 연암 박지원이 걸륭제 70세 생일 때 청나라의 생일 잔치를 위해 사신으로 파견되었다가 돌아올 때 열하일기를 쓰시죠. 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에 나오는 말로 걸륭제가 직관, 낙인으로 사용했던 내자의 한자입니다. 천지위사, 하늘과 땅을 스승으로 삼는다. 매우 철학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글입니다. 대서문의 문자의 하얀 부분, 페인트로 칠해진 부분에 아래에 보면 낙관이 있어요. 그 낙관 안에 전주 이씨 우남승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남승만은 다큐멘터리 건국전쟁에 나오는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을 말하는 거고요. 인신 만수무강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만수무강, 인신만수. 대서문이라는 글씨는 우남 이승만이 썼지만 저 글씨를 편액에 새긴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편액에 새기는 사람이 인신만수, 이승만 대통령의 만수무강을 기원합니다라는 글을 써 놓은 겁니다. 자,
왼쪽에 보면 지금 담쟁이 넝쿨로 가려져 있고요. 또 우측에 보면 담쟁이 넝쿨로 가려져 있는데 양쪽에 예쁘게 용두, 용머리를 표현한 용두로 누조가 있습니다. 창의문 편에서 우리나라 누조의 5번째 안에 들어가는 아름다운 누조가 있다고 설명드린 내용이 있죠. 장의문 편에서 참고를 해 보시고요. 지금 양쪽에 누조가 있는데 지금 담쟁이 넝쿨 때문에 가려져 있습니다. 대서문 위에까지 올라가서 여러분들과 대서문 내용, 대서문 안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등산을 오시게 되면요, 이 대서문을 통해서 중흥사, 무량사를 먼저 거치죠. 무량사, 중흥사, 행궁 이렇게 올라가시게 되는데 오늘 제가 그 코스로 올라갈 거고요. 아마 분량이 많이 찍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2편, 3편, 뭐 많게는 4편까지 이제 나누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릴 건데 대서문을 지나가시게 되면 반드시 방금 설명드렸던 이승만 대통령의 현판 내용 꼭 보시고요. 여기를 계단을 올라오면 누구나 올라올 수 있도록 이게 다 개방해 놨거든요. 꼭 올라오셔서 이런 문화재를 직접 관람하시면서 함께 보시면 아주 재미있습니다. 등산만 다니시는 것보다 문화재를 보시면서 등산을 하시면 눈에 보이는 것이 많기 때문에 경치도 아름답고 내가 아는 문화재도 보이고 너무너무 재미있는 여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방금 제가 밑에서 누조를 설명드렸죠. 피디님 이쪽으로 가까이 오셔서 누조 촬영 좀 해주세요. 여기 밖에 이거 이제 여장이라고 해요. 여장. 이 여장 밖으로 지금 저기 보이죠? 제가 가리키는 거. 이 여장 밖으로 이렇게 누조가 보인단 말이에요. 저쪽도 보이고 이 누조의 역할이 뭐냐면 현재 지금 지붕이 있는데 비가 잔잔하게 내릴 경우에는 안쪽으로 빗물이 들이치지 않지만 태풍이 불거나 장마비에 바람이 세게 불면 빗물이 안으로 들이칠 거라고요. 그리고 혹시 건물에 누수가 생겨서 물이 떨어지면 안쪽에 물이 고이겠죠? 그 물이 고이면 테두리를 따라서 홈을 파놓고 그 안에 물이 고이도록 옛날에도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지금은 등산객들이 많이 올라오고 또 시간이 많이 지나고 해서 이게 지금 땅이 이렇게 다 메꿔져 있는데 이게 지금 누조 자리예요. 이전에는 여기에 길게 홈이 파져 있거나 여기만 집안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바닥에 물이 고이면 물이 이곳으로 모이겠죠. 또한 이쪽도 누조의 자리이기 때문에 양쪽 누조의 낮은 부분으로 물이 모여서 누조를 타고 밖으로 물이 튕겨 나가도록 해놓은 것이 누조의 역할입니다. 방금 아래에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편액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곳에 올라오시게 되면 대서문 이 편액을 꼭 공부하시고 가십시오. 여러분, 현판과 편액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다른 것으로 비교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막걸리는 술이고요. 소주도 술이고요. 포도주도 술입니다. 이 모든 것을 술이라고 하는데 각각 종류별로 명칭이 따로따로 있지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편액이나 상량문이나 현판이나 다들 명칭이 따로 있는데 모두 통틀어 술이라고 하듯이 지금 후대에 전해오면서 네이버를 검색하거나 야후를 검색하면 모두 현판이라는 단어로 통틀어서 자주 사용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각각 명칭이 정확하게 따로 있습니다. 대서문,
대서문은 붓글씨가 쓰여진 곳이죠. 붓글씨가 쓰여지는 글씨의 영역을 편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편액이고요. 현판이란 뒤쪽이나 옆쪽에 이곳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글이 들어가 있는 기록의 영역입니다. 현판은 기록의 영역입니다. 기록을 해놓은 것을 현판이라고 하고 붓글씨를 써놓은 것을 편액이라고 하는데, 이곳을 전공적으로 공부하셨던 분들은 편액 또는 현판을 잘 구분해서 사용하지만 모두 통틀어서 현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방금 제가 비유를 해서 설명드렸듯이 막걸리, 소주, 포도주를 모두 술이라고 하는 것처럼 전부 현판이라고 통틀어서 말을 하고 계시지요. 하지만 여러분들, 꽃길 따라 역사여행에서 저와 함께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은 하나씩 막걸리는 막걸리라고 부르는 게 맞고 소주는 소주라고 부르는 게 맞겠지요. 물론 전체가 술인 것은 맞습니다. 편액, 뒤에 가는 게 현판, 이렇게 공부하시죠. 자, 편액과 현판을 우리 카메라에 한번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서는 지금 찍고 왔으니까 요걸 붓글씨의 영역을 편액이라고 하고요. 제가 여기를 좀 올라가도 되나요? 신발을 신고 있어서 우리 카메라가 따라올 수 있도록만 제가 방향을 좀 돌려볼게요. 이렇게 돌아가면 저 뒤에 붓글씨로 빽빽하게 써놓았죠. 내용은 이건 글씨를 남기기 위한 대서문이라고 쓴 붓글씨 편액처럼 붓글씨의 영역이 아니라 이건 기록의 영역이죠. 기록을 남기는 영역을 현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모두 통틀어서 현판이라고 부르는 추세로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검색어로 현판이라고 치면은 편액도 현판으로 나오고 현판도 현판으로 나옵니다.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액과 현판을 잘 구분해서 공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화재 살펴보시러 함께 가시죠.